말랑말랑한 시사라디오 이바구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4월 5일 일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이바구 스튜디오 김민정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휴일 저녁 보내고 계실까요? 오늘 식목일이었는데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금부터 7시까지는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바구 스튜디오에서는 영화부터 책까지 풍성한 문화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왔던 한 주를 정리해보고 또 새로운 한 주 준비하는 시간 만들어 보시죠. 먼저 인공위성의 노래로 출발하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 산 너머 좁은 웃술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아지랑이 속삭이네. 봄이 찾아온다고. 어차피 찾아오실 고운 손님이기에 단장하고 웃음이 반기려래.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웃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산 너머 좁은 웃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고개 단장하고 웃으며 반기려래. 하얀 새 옷 입고 분홍신 갈아 신고 산 너머 좁은 옷솔길에 봄이 찾아온다네.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따라 따라라라라.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따라 따라라라라. 들러만 뽀얀 논밭에도 온다네. 따라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라라라. 따라 따라라라라.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소중하다면 봄철 내 차도 소중히 지켜야겠죠? 브레이크 사용이 잦았던 겨울을 보낸 만큼 브레이크 점검은 필수. 겨울철엔 히터와 열선 시트를 많이 사용한 만큼 배터리 점검도 해주세요.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겨울용 타이어를 사용한 분들은 계절에 맞는 타이어로 꼭 교체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공기압 체크도 잊지 마세요. 완벽한 드라이브를 위한 봄철 차량 관리법 꼭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넥센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꼭 하실 거죠? 그럼요. 18년을 기다려온 첫 선거니까. 뱅수가 축하합니다. 뱅축. 해야죠. 내 사업 시작하고 첫 선거니까. 대박 대박. 어이 응원합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기 태어나고 첫 선거니까. 아기는 제가 보겠습니다. 까꿍. 물론이죠. 은퇴하고 나서 첫 선거니까요. 제가 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첫 선거란 마음으로 정책은 꼼꼼하게, 선택은 신중하게. 두근두근 첫 선거 모두 첫 출발. 공익광고협의회. 네, 이화구 스튜디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흘러간 명작 한 편 살펴보시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말. 그 안에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뜻이 숨어 있겠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에는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언젠가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리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화가 있는 주말, 제가 가지고 온 작품은요, 감정이라는 나무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키워나가는 소년소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2017년에 개봉한 플립이라는 영화입니다. 7살 소녀 줄리는 어느 날 옆집에 이사온 미소년 브라이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솔직하고 용감한 줄리는 자신의 마음을 브라이스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브라이스는 그런 줄리의 감정이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그래서 브라이스는 줄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그것도 무려 6년 동안이나 말이죠. 그런데 브라이스와 대화조차 없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줄리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줄리는 어릴 적부터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이른바 멍청한 나무를 참 좋아했는데요. 줄리는 이 멍청한 나무에 자주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줄리를 보고 할아버지가 브라이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줄리는 정원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브라이스를 심듯이 자신의 정원에 정성껏 무언가를 심어 나가는데요. 할아버지는 이런 줄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환한 웃음도 되찾게 되죠. 브라이스는 그런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서 줄리와 자신을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줄리의 외사랑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브라이스는 어쨌든 줄리와 엮이는 게 싫었고 줄리에게 받은 달걀을 쓰레기통에 몰래 버리다가 들키기까지 합니다. 그때부터였죠. 줄리가 브라이스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였죠. 브라이스는 줄리가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줄리의 마음속에서 시든 감정이 브라이스의 마음속에서는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브라이스의 머릿속에는 온통 줄리 생각뿐입니다. 줄리에 대해 생각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데요. 언젠가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쯤 평범한 사람, 빛나는 사람, 무지개 같은 사람을 만난다고요. 아무래도 브라이스에게 줄리는 무지개 같고 또 빛나는 사람이었던 것 같지요. 과연 시들었던 줄리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무지개 같은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 왠지 식목일과 잘 어울릴 것 같은 영화 플립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 살펴보죠. 가을방학에 인기 있는 남자애, 그리고 조정석의 아로하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어렸을 땐 넌 재밌고 시끄러운 아이였고 남자애들 사이에선 꽤 인기가 있었지. 하지만 한 번도 반장은 해본 적이 없었어. 여자애들이 날 찍어주지 않았으니까. 하루는 녀석들이랑 뛰어다니고 놀다가 실수로 네 가방을 퍽 하고 밟아버렸지. 꽉 찬 가방 속엔 교과서 공책 등과 함께 듣지 않은 우유팩 하나가 들어있었지. 넌 오직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는 남자애였고 우유팩이 터졌을 때 걔들은 그저 멍청이 보고만 있었지.
넌 잘 모르겠지. 혹시 널 짝사랑한 걸까? 그거 아닐 거야. 넌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었으니까. 넌 오직 남자애들한테만 인기 있는 남자애였고, 우유팩이 터졌을 때 걔들은 죄다 멍청이 보고만 있었지. 어찌할 줄 모르던 널 도와준 그 애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못한 너. 그 아이의 이름도 잊어버렸다면 넌 지금 뭐가 좋아서 웃고 있니?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빠빠라빠랄라 빠빠라빠라빠라빠 빠빠라라빠빠빠빠빠.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약속해, 힘들 때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 품에 안긴 너의 미소가 영원히 빛을 잃어가지 않게. Cause your love is so sweet, you are my everything. 첫날 밤에 단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Oh,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아,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You're light of my life, you're the one in my life. 내 모든 걸 다 잃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I ever want is your love. 네, 가을방학에 인기 있는 남자애, 그리고 이어서 조정석의 아로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영화들도 개봉을 미루거나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관객들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관객들을 찾아온 귀한 영화들,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무대 경험이라고는 방구석 1열뿐인 12년차 메탈바라기 시골 밴드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자전거고요. 일터는 도서관. 무대 울렁증은 고질병이죠. 그런데 어느 날 대규모 메탈 축제 담당자가 우연히 동네에 찾아오고 시골 밴드는 용기를 내서 데모 테이프를 전달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들은 축제가 열리는 노르웨이로 무작정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수수하고 뻔해서 짠내나는 시골 밴드의 헤비메탈 라이프, 핀란드 메탈 밴드가 오는 9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채영은 공수도장을 운영하는 아빠로부터 공수도를 배워왔습니다. 종구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순수하고 정의로운 소년이고요. 또 혜성은 일진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애쓰는 중입니다. 채영과 종구 그리고 혜성,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세 인물이 공수도를 만나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청춘 액션물 공수도가 같은 날인 9일 목요일에 개봉합니다. 어느 날 6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실종됩니다. 이고르와 아내 폴리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다니지만 아들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길에서 아들 또래 고아 소년을 발견하고 홀린 듯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쏟을수록 아이의 행동은 물론 얼굴까지 점점 실종된 아들과 똑같이 닮아가는데요. 이고르는 그런 아이를 보면서 혼란을 느끼죠. 아이를 향한 사랑과 공포 사이에서 아이의 정체를 쫓기 시작하면서 이고르는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엔딩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 영화 오픈 더 도어가 수요일인 8일에 개봉합니다. 네, 영화가 있는 주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요즘 읽기 좋은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끝곡은 자우림이 부릅니다. 재즈카페. 빨간 립스틱 하얀 담배 연기 테이블 위에 보석 색깔 칵테일 촛불 사이로 어울리는 내 피아노 밤이 깊어도 많은 사람들 결혼하는 남자 술에 취한 여자 모두가 깊이 숨겨둔 마음을 못 본 채하며 목소리만 높여서 얘기하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재즈카페 하지만 내 노래는 누구인가가
사람들은 돌아가고 문을 닫을 무렵 구석 자리에 숙면을 마지막 날 전없네 노래가 흐르면 눈물도 흐르고 저희는 알지 못하는 노래에 담긴 사연이 초록색 구름 위로 떨어지네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디스코페 하지만 내 노래들 누굴 위한 걸까 흔들리는 사람들 한밤의 디스코페 하지만 내 노래들 누굴 위한 걸까 부산 경남의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KN의 러브 FM 이바구 스튜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저곳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해져 있어. 네, 일요일 이바구 스튜디오 이제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 한 편 읽어드리는 이바구 낭독회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요즘 읽기 좋은 책들 추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노래부터 듣죠. 장나라가 부릅니다. 4월 이야기. 언제나 너를 나만의 곁에 하고만 싶어서 느새 나를 사로잡게 된 행복함 마치 처럼 너무도 투명한 무엇에 수 없어 그저 신비한 우리 눈동자 어디서 또 찾지 못했던 내 모습이 좋아 이런 바보 같은 웃음조차
당당한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한 2년. 영진 사이버대학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재로 거듭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학위 자격증, 탄탄한 미래까지 완성되는 2년. 영진 사이버대학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퍼스 사랑해요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엉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아. 네, 일요일 저녁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바구 낭독회. 오늘의 시는 이성부 시인의 봄이었습니다. 네, 봄에 관한 시 중에서 들으면 왠지 희망차고 좀 힘이 나는 시 한 편 골라봤는데요. 더디게 하지만 마침내 봄은 옵니다. 우리가 온전한 봄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봄은 사회적 거리 좀 더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로나마 좀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이번에는 읽기 좋은 책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소란의 벚꽃이 내린다까지 두 곡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지나치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만 보이는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어떤 계절이 너를 우연이라도 너를 마주치게 할까. 난 이대로 아쉬워하다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리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리워만 할까.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
집 앞에 기다리고 때로 지나치고 다시 기다리는 꽃이 피는 거리에 보고파라 이 밤에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꽃이 내린다 내 눈앞이 분홍으로 물들어간다 아련한 아름다운 풍경이 맘을 적신다 눈물이 흐른다 이 슬픔은 또 말없이 날 찾아온다 가여운 고양이는 쉴 곳을 잃어 헤매인다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벚꽃이 내린다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바라본다 조용한 내려앉는 소리 가슴이 아린다 눈물이 흐른다 널 바라보던 시간이 날 스쳐간다 가여운 고양이는 쉴 곳을 잃어 헤매인다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떨어지는 저 꽃잎들조차 쳐다볼 수 없어 가슴이 시려와 계속 이곳에서 이렇게 널 잊지도 못해 계절이 지나 널 잊는다면 메마른 꽃잎들은 남을 텐데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벚꽃이 내린다 눈물을 지운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이렇게라도 너를 잊는다 네, 이바구 스튜디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읽기 좋은 책들 추천해드리는 이바구 서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생의 이면, 식물들의 사생활, 또 지상의 노래 등을 쓴 이승우 작가가 신간 에세이를 냈습니다. 이승우 작가는 소설가들의 소설가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문장과 탄탄한 스토리를 써내려 가기로 아주 유명한 작가지요. 이번 신작 에세이의 제목은 소설가의 귓속말입니다. 이번 책에서 그는 언제, 어떻게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작가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또 독자의 임무를 동시에 얘기하는데요. 동시에 또 해외 문학과 당대 도전으로 남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조명하기도 합니다. 소설가의 소설가라고 불리는 작가는 과연 어떤 작품을 읽고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지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30여 년 동안 작가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어떻게 작가를 만들어가는지 내밀하게 또는 담담하게 독자들에게 들려주는데요. 이 에세이를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승우 작가와 내면적으로 조금은 가까워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자,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빈센트 반 고가 그린 구두 한 켤레는 고흐의 또 다른 자화상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흐가 수없이 많은 자화상을 그린 화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화상에 그의 외부, 즉 그의 세계가 그려진 것처럼 그가 그린 외부의 사물들에는 그 자신이 담겨져 있다. 어떤 화가의 모든 그림이 자화상이고 어떤 작가의 모든 글이 자서전이라고 말할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이런 생각이다. 네, 고흐의 자아상을 보면서 작가인 자신의 글을 떠올린 작가는 이 작가의 모든 글들은 어떻게 보면 자서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 작가의 삶을 떠올리면서 읽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소설을 읽을 때는 전혀 작가와 별개의 이야기로 읽어 내려갈 때가 있는데요. 왠지 이 에세이를 읽고 나서 이승우 작가의 작품을 다시 접하게 되면 또 느낌이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승우 작가의 현미경 같은 문장들과 또 문학에서 파생되어 온 철학, 종교, 역사 등에 대해서 작가의 통찰력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독자들도 이 작가와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바구 서재, 오늘의 첫 번째 추천책은 이승우 작가의 소설가의 귓속말이었습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두 번째 책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오혁이 부릅니다. 소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마.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안 돼요. 네, 오혁의 소녀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살찌는 시간 이바구 서재 함께하고 계신데요. 따뜻한 봄 날씨인데 외출도 자유롭지 못한 지금, 네, 집에서 조금 나른하게 혹은 분위기 있게 이 봄을 보낼 방법 뭐가 없을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책 추천드립니다. 클레먼시 버턴힐의 1일 1클래식 1기쁨이란 책인데요. 작가 클레먼시 버틀힐은 영국의 BBC 클래식 방송 진행자이자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날짜와 그날의 추천 음악, 그리고 계절 감각과 젠더 감수성까지 갖춰서 1년분의 클래식 이야기를 써냈습니다. 불후의 고전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이 책은 매일 한 곡씩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는데요. 그리고 그 곡에 얽힌 흥미진진한 이야기 또한 함께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날은 단 한 줄로, 또 어떤 날은 아름다운 시 한 편으로,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본격적인 음악사를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 순간 클래식의 매력에도 함께 빠져들게 되는데요. 막연하게 클래식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저자는 하루 분량의 음악이 하루하루 일상을 더없이 풍요롭게 하고 또 그렇게 보낸 1년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름다운 봄날, 아름다운 클래식의 선율에 푹 빠져보고 싶은 분들께 클레먼시 버턴힐의 1일 1클래식 1기쁨 추천드립니다. 네, 일요일 저녁 함께한 이바구 스튜디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오랜 날 오랜 밤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좀 더 따끈따끈한 지역 이슈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있는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사랑해란 말이 머뭇거리여도 거짓은 없었어. 넌 하나 있고 참 조용했던 그곳이 내 오랜 밤이었어. 어둠 속에서도 잠 이루지 못해 흐느껴오는 너의 목소리.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만 있어도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잘 자요 안녕 그 말 끝으로 흐른 시간